30초가 되게 길다. 세상 가장 기분 좋은 여행. It's 민트 타임. 당신의 여행엔 민트가 있습니까? 에어 서울. 네, 여러분. 에어 서울 타보셨어요? 네, 민트 에어 서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항공사 에어 서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여느 때와 같이 자소서 항목뿐만 아니라 기업 분석 간단하게 하고, 또 현재 이슈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부분이 없는 항공사가 또 없겠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우선 에어서울 채용이 떴어요. 사실 큰 항공기가 막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 상황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기존의 항공기가 오히려 정비가 들어가서 운휴를 하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면 승무원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지금 채용을 한다는 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 입사를 예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머지않고 좀 급하게 채용하는 느낌이 또 있긴 해요. 그리고 321은 100%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321이 한 대가 올해 중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계획은 있다는 것은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입 계획에 앞서서 또 인사채용을 미리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서울 공부부터 하고 자소서를 좀 들어갈게요. 우선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아주 한정적이고, 에어서울은 다른 LCC와 좀 비슷하게 에어서울 공식 홈페이지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일단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뭔가 트렌디하고 젊은 영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 첫 번째는 새롭게 지금 밀고 있는 이벤트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에어서울 프리미엄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히로시마, 이런 것. 히로시마 좀 아픈 기억이 있는 항공사네요. 우리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자,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민트패스라고 있어요. 민트패스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1년에 몇 군데 여행을 정해놓고 이제 항공권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상품인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왜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있어서 자유로워졌죠. 제주항공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뉴스탠다드에서도 이제 마음 먹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주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이 트렌드라고 하고 실제 슬로건으로 지금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뭔가 프리패스처럼 몇 가지 일정한 금액을 내고 해외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아이들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의 그 답변들을 제가 함께 만들어줄 때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어서울이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티켓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진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불만들도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 보면 종종 있지만, 하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또 만족도 또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에어서울 공부에 있어서 민트패스를 빼놓을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면 특가존이 있죠. 에어부산에도 특가존이 있지만 정말 에어부산의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모바일로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어서울 홈페이지는 정말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너무너무 낮아요. 일단 에어서울 하면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이 티켓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항공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우리 한두 달 전에
이틀 동안 에어 서울이 네이버 검색어 1, 2위를 다퉈서 계속 올라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제 여러분들 저도 에어서울 이용해 보려고 티켓 금액을 본 적이 있는데 일반 평소 때는 결코 싸진 않습니다. 결코 처음에 말도 많았어요. 이게 과연 LCC냐 FSC가 중간 가격이다 해서 말이 많아서 무언가 마켓 메이킹에 있어서 조금 더디고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저 테리쌤이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잘한 이 대표님이 누구냐 18년 1월 1일부로 취임하신 조규영 대표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에어서울의 이용기들을 많이 보게 되면 저는 블로그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특가로 구매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실천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단기 순이익은 손해일 수도 있어요. 손해이거나 또는 굉장히 적은 수익을 가져오겠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대부분의 기업 항공사뿐만 아니라 고객을 통해서 수익 매출이 나는 업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손해 후에 이익이 작게 냈지만 장기적으로는 롱텀으로는 분명히 윈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어서울의 속도는 다를지언정 방향은 굉장히 옳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 보면 뭐 미디어룸, 색다른 여행, 민트스토리 꼭 여러분들 챙겨 보셔야 되는 거죠. 일본의 많은 소도시에 또 취향을 하고 있어요. 인기 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에 취향을 하면서 또 여기에 요즘 여행이 또 소도시 여행이라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잘 실천하기도 하고 또 실제 승객들이 저기 가서 뭐 해? 라고 따분하게 생각하는 걸 또 걱정해서 우리 에어서울의 승무원분들이 민트스토리 팀의 승무원분들이 직접 또 해외를 가서 영상 또 촬영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 예비 승객들에게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에어서울을 타고 싶게끔 만드는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볼 거고요. 에어서울은 일단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사이트 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회사 소개라고 있고요.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쭉 읽으면서 어느 정도 외우시면 될 거예요.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있을 거죠. 회사명 모를 수가 없죠. 주식회사지만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진 않은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창립일 2015년 4월 7일 운항을 시작했던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항은 1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본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소규모인 건 사실입니다. 항공기 보유수가 7대라는 게 또 중요한 숫자고요, 여러분. 또 총 19개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선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국내선 비행이 없는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좀 이점 좋은 점들이 많긴 합니다. 국내선 비행은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복 비행이 아니라 대부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최소 왕복부터 4번, 5번까지 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쉽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또 에어서울은 그런 국내선의 항공편을 과감하게 없앴죠. 그리고 확실한 이런 국제선 위주로 가는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승무원 입장에서도 좋아요. 하지만 뭐 아직 에어서울이 성장하는 단계이고 한참 이제 성장통을 겪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굉장히 여유 있거나 너무 막 그런 비행이 없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비행이 굉장히 좀 자주 가야 될 거고 아무래도 회사의 성장을 함께 키워나가고 이 성장통을 같이 겪어서 우리와 에어서울이 함께 이 항공 운항 분야의 항공사로서 전문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기 위한 그런 성장통을 함께 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참 에어서울의 지원자로도 적합하고 실제로 면접이나 자소서에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마음이 참 와닿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에어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뭐 모든 항공사가 다 그랬습니다. 어제 대한항공도 항공기 4대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큰 LCC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했을 당시 뭐 과연 에어부산 부산에서 가능하냐부터 해서 뭐 정말 그 과정의 성장통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 스케줄도 너무 힘들고 했지만 결국 지금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모범이 되는 항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어서울이 그 궤도에 있고, 때마침 또 어제자 뉴스로 에어 프레미아랑 뭐 플라이 양양이랑 에어로케이가 나왔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경쟁 상대는 아마 에어 프레미아가 또 될 예정일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에어서울이 살아나가야 할 방향과 또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또 물어보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아시아나항공의 그 인재상 중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소서 항목에도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깊게 고민을 해서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고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지원자라는 이미지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프렌들리하고 뭐 좀 친근하고요, 조화롭고, 아무래도 도전 정신이 필수 불가결하겠죠. 아무래도 에어서울은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항공사니까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실제 직원들도 실패할지언정 같이 부딪힐 수 있는 도전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좀 시도하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창의적인 문화, 도전에는 창의가 빠질 수 없죠. 창의적인 도전, 도전이 창의성을 만들고요. 이 부분은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문장에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녹이셔도 됩니다. 기업 철학을 보면요, 뭐 경영 이념을 보면 가장 안전하고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으뜸항공사, 기업 철학은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항공사, 슬로건은 It's Mint Time, 뭐 민트의 좀 상쾌함, 프레시함, 뭐 이런 느낌을 전하고 싶어하는 항공사인 것 같고, 무언가 좀 에너지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를 서포팅하고 있는 것들은 최고의 안전, 서비스, 불가결하죠.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념, 철학, 슬로건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또 아무래도 금호 아시아나의 자회사이니까요. 또 바로 왼쪽에 보면 금호 아시아나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한번 훑고 지나가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에어서울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의 아들이자 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또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서울의 성장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 소개, 이 부분을 한번 쫙 보시면 될 거예요. 국내선으로 시작했고 김포, 제주, 이후에 국제선으로만 전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APA 올해 신규 항공사 스타트업 에어라인 오브 더 이어 17년에 수상을 한 적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노선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취향이 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에서 가져온 완전히 따내는 것도 있고, 새롭게 취향하는 것도 있고, 나눠 가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모 항공 노선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승객도 많을 거고, 보문상이라고 해야 되나? 보따리상 탑승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관광객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또 뭐 유학생도 있을 거고, 그냥 사업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또 다양한 분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또 FSC만의 그런 비즈니스 클래스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돼서 편안한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시엠립이나 뭐 이런 코타키나발루,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여행을 가서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만 돌아오는 노선의 경우에는요, 관광 노선은
굳이 FSC에 그런 서비스가 없더라도 좀 편안하고 친근하게 이용하고 티켓 가격도 좀 합리적이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런 노선들은 좀 아시아나에서 통째로 갖고 와서 운항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또 뭐 CI 같은 경우는 서울의 도심의 느낌. 그다음에 항공기 안내 321, 200으로 있고요. 좌석별로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171석, 그다음에 220석, 그리고 195석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경영 이념 이런 거 다 봤으니까 좀 하나하나 이제 좀 짚어볼게요. 자, 어쨌든 15년 4월 7일에 운수 사업 면허 획득을 했어요. 이제 항공사로서 출범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국제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선을 운항을 한 경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사고가 다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국제선 영업을 8월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했어요. 영업. 그리고 2018년도에 1월 1일 이전에는 유광희 대표이사님 아시아나항공에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에어포트에서 오신 조규영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가격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됐어요. 이전에는 티켓 가격이 사실 막 싸거나 그런 거를 크게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불만들이 좀 속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7호기 도입함과 동시에 치토색 취향했습니다. 초고층의 빌딩, 자연, 역동과 여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 생동감 넘치는 도시, 서울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브랜드로 하는 항공사다. 굉장히 트렌디해야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브랜드 컬러, 민트, 에어서울의 가치는 오픈, 리프레시, 릴렉스, 플레전트 등 상징한다. ORRP네요. ORRP. 요거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활용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인쇄 광고나 기내지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이고 이러한 부분을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에어서울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팩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안전 브리핑이 나오면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승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실제 승무원이 시연하는 게 한다면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네이버 웹툰과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되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조금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유명한 웹툰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참신했고 정말 에어서울에 맞게끔 그런 프레시함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별점 중 하나죠. 현재 인천에서만 출발하는 19개의 도시에 취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일본의 소도시들이에요. 요나고, 시즈오카, 다카마스, 히로시마, 그 다음에 우베, 나가사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깔리보를 운항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엠립을 인천에서 출발하는 항공사 중에는 단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트스토리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직접 케빈 승무원들이 취향지를 소개하는 부분인데 저도 재밌게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승무원들이 즐겁게 일함과 동시에 무언가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도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인천항공사에서 주최했던 환승 어워드 시상식에서 환승객 증대 우수항공사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천공항 환승객 수가 에어서울에서 17년 대비 18년에는 385% 증가한 38,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인천공항 내 이런 네트워크를 더욱 다변화해서 환승객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나오고요. 또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또 보면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TV를 잘 못 봐서 사실 잘 몰랐는데 비행기 타고 가요라는 프로그램 지금 에어서울이 직접 여기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고 방송에 노출이 되고 있죠. 이 부분 1편부터 이렇게 보시면 면접 받는 과정부터
실제 안전교육을 받고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고 이런 것부터 안전교육, 서비스 교육, 실제 뭐 OJT부터 해서 OJT 하면 뭐 시범 비행이죠. 부터 해서 실제 점점 서비스 안전 업무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연예인들이 승무원 직업 체험하는 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나오는 편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본다면 굉장히 지원 동기로서도 좀 딱 느낄 수 있죠. 실제 업무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에어서울에서 일한다면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안전 부분을 좀 보면요. 대체적으로 최신항공기 정말 20년 이상 노후된 한 대도 없어요. 평균 항공기의 이제 나이가 이 5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항공기가 좋다는 말은 정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또 뭘 이야기할까?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고 또 항공기에 이런 비디오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물론 안타깝게도 뭐 이런 FSC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진 못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공기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그 에어부산과 동시에 간격 거리 있죠?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넓은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했던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보니까 8개 국적항공사 그리고 45개 외국계 항공사 중에 안전성 분야의 1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탑승객 이용자 만족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성 안전성 1등급인데 소비자 이런 보호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5등급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항공사가 어떻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승무원들과 함께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 손님 한 명 한 명이 에어서울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손님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모든 승무원들과 임직원들이 힘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이 부분은 수년 내에는 해결될 수 있고 또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불가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티켓을 좀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항공편의 편성 이벤트가 몰려서 승객들의 불편을 호소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개선사항. 왜냐하면 이번 항목에서 이번 자소서 마지막 항목에 개선해야 될 서비스 마케팅 부분만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실제로 요나고, 오사카, 오키나와, 삿포로 20-30분 단위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에어서울의 항공사가 크지 않으니까 체크인 카운트도 막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비행기당 100명, 200명이 있어봐요, 여러분들. 4편, 5편은 1000명이죠. 이거 비행기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해서 손님들의 이런 항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 또한 또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고 개선돼야 될 사항에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피치 32인치로 집계가 되고요.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고 그리고 171석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있어요. 39인치 정말로 넓은 편이에요. 정말로 넓은 편. 그리고 뭐 또 하나의 또 에어서울의 특이점이 또 여성 전용 화장실이 있어요. 기내에 4개의 레바토리 화장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여성 승객을 배려한 화장실이 존재한다는 거. 뭐 여성 승무원들 스튜어디스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좀 감사한 복지라고 해야 되나 또는 감사한 이런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사소하지만 그런 대목이죠.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사회공헌인데 당연한 거예요. 사회공헌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사회적인 책임이란 기업에서 순수하게 이런 지역사회 거점으로 나온 수익과 매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일정 부분을 환원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또 기업은 더 성장하는 상생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에어서울 경우에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성장기고 투자를 해야 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막 대단한 멋진 걸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미술 선생님으로 재능 기부 다낭에서 하는 거, 또 민트나래라고 봉사활동 팀이 있대요. 이런 분들이 승무원들이 그래도 많은 지역 사회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사회공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를 수도 있다는 거. 자, 취향지 부분 볼게요. 뭐 여러분 뭐 다낭, 후쿠오카, 오키나와 치토세 취향됐다는 거 아까 홈페이지 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부산, 싱가포르 신규 운수권에 도전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제주랑 이스타가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탈락해버렸다. 뭐 이벤트 서비스 부분 볼까요? 자, 18년도 국내 항공사 최초로 영원 항공권 판매 이벤트 실시한 회사. 승무원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영원 항공권이 굉장히 너무나도 행복하고 막 와 대박 정말 신받다지만 승무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행복하고 좋지만 때로는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비행을 할 때. 근데 이러한 부분을 버텨내야 돼요. 이런 지금 한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듦을 같이 한 직원들에게는 분명한 에어서울에서의 대가라고 하기보다는 보상이라고 하기보다 책임을 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 뭐 3년 정도 근무하면 매니저로, 또 2, 3년 근무하면 매니저로도 진급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은 늘어갈 건데 또 직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들어주기로 유명합니다. 또 승무원들의 면담도 굉장히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회사는 좋은 점이 직원의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직원의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매뉴얼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안전 매뉴얼도 형성이 되고, 물론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느 정도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한 발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트패스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취향하는 공항을 여행할 수 있고 뭐 연에 몇 회씩 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 비용도 다 다르고 한데 이걸 설명하는 것은 너무 일단 뭐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상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가존 아까 나오는 거 홈페이지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닌텐도 스위치 무료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어디에 하냐, 동남아 노선 4-5시간은 되는 노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타 항공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은 적지만 그래도 뭐 막 너무 부족하거나 빠지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애착을 가지고 지원서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좋은 점이 에어서울 작성에 있어서 아주 친절하게 지원서 작성 가이드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부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서 곤란한 혼선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소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은 간단하게, 자세한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에어서울 또한 자소서는 결국 NCS인데 둘러서 물어보지만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1번, 에어서울의 승무원이 되어 이루고 싶은 목표 무엇인지,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냐라는 일반적인 질문, 입사후 포부라는 일반적인 자소서에 대한 물음이죠. 그런데 저는 함께 성장하고 이런 패기 넘치는 젊은이의 도전하는 창의적인 이런 느낌 있죠? 아까 경영 이념에서 배웠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좀 들어간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로 한다면 에어서울의 임원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흐뭇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의 성격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미친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쉽게 말해서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 환경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단어 3개를 제시하라는 이 3에 집중을 해버리는 바람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을 따로 제시하는 것은 가독성 부분에 있어서도 500자라는 글자 수 제한에 있어서 효율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따로 해서 굉장히 짧은 스토리 3개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1개, 2개를 묶어서 해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건 하나의 제목처럼 또는 첫 문장에 3가지 키워드를 넣으세요. 3가지 키워드가 따로 칸이 띄워질 필요는 없어요. 한 문장 안에 키워드 3개를 넣으시고요. 이 3가지를 통해 3가지를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각각의 키워드로 제시할 필요는 없고 한 문장 속에 이를 녹아서 3개의 단어를 담고 3개의 명사, 동사를 담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경험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500자 내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가감없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어떻게 극복하였냐? 자, 힘들었던 경험을 절대로 대단한 것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대단한 것에서 찾기보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저는 실제 수업할 때 이런 답변을 이미 다 만들었어요. 실패했던 경험, 무언가 후회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기본 질문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대단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재수를 했다, 대입을 했다, 대입 실패, 재수, 그리고 성적 잘 못 받은 거, 다이어트 실패, 이런 누구나 살면서 겪는 톰과 의뢰와 같은 실패보다는요, 스토리가 작고 사소하지만 자신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발전한 내용이라면 정말 퍼펙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간절하고 열심히 노력과 시간, 노력을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또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의 이후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나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TA 항목의 1번과 가장 또 비슷하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모든 여러분들의 인성을 볼 수 있는 자소서 항목 부분은 비슷하게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들 어려워하는 게 마지막 부분이겠죠? 에어서울에서 가장 원하는, 좀 자세한 답변을 원하는 부분이죠. 에어서울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 중에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or 또는 본인이 입사하고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 마케팅 전략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다 써서 안 되고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마케팅 둘 다 다룰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다뤄도 됩니다. 역시나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지피지기는 일단 100점 불태입니다, 여러분. 우선 에어서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알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대상은 좁게는 LCC끼리, 크게는 FSC 포함, 더 넓게는 전 세계에 있어 항공사들 LCC 포함해서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많은 내용들을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부분 혹은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선 부분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마케팅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될 거고, 사실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라고 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닌텐도 서비스 하고 있죠. 그리고 특화 서비스 등 좀 승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실제 에어서울이 다 정말 많지는 않지만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특화 서비스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보면 민트 레터, 비행 중 혹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민트 레터, 민트 랜드, 민트 나래 봉사팀이죠. 민트 채널, 우리 SNS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에어서울이 최초로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질문도 받고 현직 승무원이 나오고 하는 부분, 이러한 특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될 수 있는 것들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서비스란 이런 내용이고요. 자, 새롭게 개선했으면 하는 또는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란 이런 내용이다. 그럼 마케팅이 뭐냐?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승객들에게 더 알려지고 에어서울을 알릴 수 있고 신뢰를 주고 무엇보다 티켓 판매를 올려서 수익,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마케팅이죠, 이 부분은. 항공사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굉장히
좁은 시야의 답변들이 나올 거예요. 이를 국내외 호텔 여행사 등 이 여행 산업에 다가갈 수 있는 것들, 더 똑똑한 분들이라면, NCS 기업 공부를 해본 분들이라면 대기업 등까지 넘어간다면 정말로 좋은 답변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기내에 이런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비용 부분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되지 않고 이쪽 화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부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거부적인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면 우리 에어서울에 이런 느낌의 더 좋은, 뒷받침될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또는 서비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가 주세요. 이상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이 좋고요. 우리 에어서울에게는 이성적이지만 이 고객, 승객의 입장에서는 감성적인 거, 건드릴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마케팅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여행 산업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들은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 여행 트렌드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답변이나 또는 자소서에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는 항공사 제주항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제주항공 공부, 서류 탈락하셨던 아픔이 있더라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에어서울 마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It's Mint Time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도 제주항공 어제 서류 발표하고 에어부산까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다 합격을 해줬고, 서류 같은 경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정말 감사하게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합격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도와줬던 분도 합격을 하고, 일반직도 합격하고, 스튜디오 테리 학생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뿌듯합니다. 정말 저도 힘들고 정말 이거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쓰러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에 결과로 보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힘들고 지금 닥치는 채용들 너무 힘들겠지만 철저한 준비, 그리고 밤새서라도 열심히 하는 노력의 시간이 있는다면, 필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밝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민트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민트 타임.